안녕하세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 꿈씨 패밀리 프로그램 교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목차 순서는 사업 목적, 사업 개요, 프로그램 진행 순서, 봉사활동 진행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사업 목적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 간의 물리적, 정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우울감이나 고립감에 대한 심리 방역과 더불어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사람들 간의 교류가 줄어들고 가족 간에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가족과 함께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가족 간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 환경을 더욱 보호하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업 개요입니다. 활동은 8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신청 횟수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활동을 여러 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활동을 마무리 짓고 다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봉사자는 2인에서 5인 이하의 초등학생 이상의 가족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봉사 내용은 트래시태그 챌린지 1과 2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공사항은 트래시태그 챌린지 1과 2 각각 봉사활동 시간 2시간을 인정합니다. 프로그램 전체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 중 대표자 한 분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나서 지금 듣고 계시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에 봉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교육을 받았다는 확인용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봉사활동이 끝나고 활동했던 내용들을 여러분의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합니다. 이 모든 활동이 끝나면 신청서 작성과 마찬가지로 가족 대표자 한 분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고 소감문은 봉사 참여자 전원이 작성해 주시면 저희 애원에서 내용 확인 후에 봉사활동 시간을 기입해 드립니다. 봉사시간 승인까지는 최대 1에서 2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트래시태그 챌린지 1에 대한 봉사활동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래시태그 챌린지 1은 지역사회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으로 환경정리 봉사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나 집 주변과 같은 가까운 곳에서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는 곳을 사진을 찍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난 뒤의 모습을 다시 사진을 찍어 전과 후를 보여주는 활동입니다. 봉사활동 시 마스크, 장갑, 쓰레기 봉투, 집게, 촬영을 위한 핸드폰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외부 활동이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활동이 끝나면 꿈씨 패밀리 활동 내용을 SNS에 게시해 주시고 활동 인증 사진을 제출을 위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는 신청서 작성과 동일하게 네이버 폼으로 가족 중 대표자 한 분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활동 인증 사진 5장과 여러분의 SNS에 올린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 1장을 카카오톡 친구 자원봉사 애원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자 전원이 소감문을 작성하면 활동이 끝이 납니다. 활동 인증사진 촬영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5장 이상으로 봉사 시작 시간과 날짜, 그리고 봉사 끝나는 종료 시간과 날짜가 나오게 사진을 촬영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으로 봉사 활동 사진을 2장 이상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쓰레기를 줍는 다양한 장면, 다양한 각도로 사진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봉사 종료 사진, 봉사 장소에 대한 전후의 깨끗해진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혹은 가득 찬 쓰레기 봉투 사진을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내주실 사진은 SNS 게시물 업로드 캡처 사진 한 장인데요. 이 게시물은 반드시 전체 공개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진행한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와 함께 SNS 게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트래시태그 챌린지 1, 사랑의 정원 애원, 꿈씨 패밀리, 비대면 봉사활동 이 네 가지는 반드시 넣어서 태그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정원 애원을 태그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함께하고 싶은 친구까지 태그를 해주시면 게시물 업로드는 끝입니다. 트래시태그 챌린지 2에 대한 봉사활동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일회용품이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종이류는 2에서 5개월이면 되지만은 당장 우유팩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그리고 기저귀는 100년 이상, 우리가 자주 마시는 음료수 캔은 500년 이상, 스티로폼도 500년 이상, 유리병은 무려 400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생각하는 똑똑한 소비를 지향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사용을 하지 말 것을 저희는 권고합니다. 그렇지만 100%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지 않을 순 없기 때문에 저희는 트래시태그 챌린지 2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길거리와 가정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수거함으로써 그것이 제대로 재활용되고 환경을 조금 더 생각하는 방향으로 저희의 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은 지금 보시다시피 꿈씨 패밀리 분리수거 빙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분리수거 빙고판에서 3줄 빙고를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각 빙고판 항목별로 활동 사진을 촬영을 해서 활동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활동도 마찬가지로 꿈씨 패밀리 활동 내용을 SNS에 게시해 주시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소감문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플라스틱 빙고판 각 항목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분리수거하기는 깨끗하게 먼저 세척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 재질이 다른 플라스틱을 분류를 해줍니다. 그 후에는 재질 종류별로 분류를 해주시면 됩니다. 무색과 유색,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페트병과 그리고 색깔이 없는 투명한 페트병을 분류를 해주면 됩니다. 그 후에 라벨도 같이 제거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병을 구겨서 압착해서 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 유색 플라스틱을 나누는 게 어렵다면은 페트병을 구겨서 완전히 압착을 해서 뚜껑을 닫아서 배출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이 페트병이 분리수거하는 과정에서 알아서 이 페트병 뚜껑과 같은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이 저절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신경은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라벨지와 같이 아예 다른 재질인 경우에는 반드시 분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평소에 정말 많이 이용하는 택배는 박스를 계속 분리 배출해야만 하는데요. 송장과 테이프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음식물과 이물질이 묻은 상자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깔끔하게 접어서 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외로는 영수증, 택배 전표, 각종 라벨, 색지, 명함 이런 것들은 모두 종이류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포장재에 대해서는 종이로 된 완충제는 종이류로 같이 버려주시면 되고요. 뽁뽁이라고 불리는 이 에어캡은 비닐류로 버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테이프와 같은 접착제가 묻은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시면 됩니다. 아이스팩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시면 되는데요. 혹은 요즘에는 쇼핑몰이나 지자체에서도 수거를 해가니까 여기에서 같이 반납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티로폼도 택배 박스와 동일합니다. 송장과 테이프를 완전히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제거가 되지 않을 시 잘게 부수어서 일반 쓰레기로 배출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는 깨끗한 스티로폼만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들로는 색상이나 무늬가 들어간 경우 음식물이 묻은 컵라면 용기라던가 과일 포장 완충제, 그리고 물에 젖어있는 스티로폼, 테이프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쓰레기와 함께 혼합되어 있는 스티로폼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깨끗하게 세척한 컵라면 용기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척 후에 같이 분리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리공병 분리수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종이로 붙어있는 라벨지는 특별히 제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능하다면 녹색병과 백색병, 갈색병 이렇게 색상별로 분리 배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렵다면 깨끗하게 세척하고 말려서 한데 모아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유리로 같이 배출할 수 없는 것들은 거울, 깨진 유리, 도자기류, 그리고 유리로 된 식기류입니다. 이런 것들은 종이에 싸서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넣어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비닐은 깨끗하게 세척하고 말려서 부피를 줄여가지고 모아서 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꼭 말려있는, 반드시 물기가 없는 비닐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이물질이 없이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부피를 줄여서 모은 비닐은 비닐봉지 하나에 모아서 배출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포장에 많이 쓰이는 뽁뽁이와 같이 이런 에어캡은 비닐로 분리 배출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테이프와 같이 이런 접착제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거하고 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캔 분리수거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라벨을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안에 내용물이 없도록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면 됩니다. 그 후에 납작하게 눌러서 배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눌리지 않는 거는 굳이 누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뚜껑이 다른 재질일 경우에는 뚜껑을 따로 빼서 분리 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캔류와 고철류는 다릅니다. 고철류는 못, 니퍼, 우산에 붙어있는 우산 살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는 캔류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고철류로 분류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정말 많이 쓰이는 스프링 노트입니다. 만약 여기에 손잡이가 붙어 있을 경우 손잡이를 먼저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스프링을 제거를 합니다. 스프링은 고철류로 분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 표지가 코팅된 종이일 경우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코팅된 종이는 손으로 그냥 찢었을 때 쉽게 찢어지지 않는 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재질 종류별로 분리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플 때 먹고 남은 의약품은 모두 한데 모아 약국이나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알약은 포장된 비닐이나 종이, 케이스를 모두 제거해서 내용물만 봉지에 모아서 배출해 주시면 되고요. 물약 같은 경우 가급적 하나의 플라스틱 용기에 모아서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가루약 같은 경우에는 날릴 수 있기 때문에 포장지를 뜯지 않고 그대로 모아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스프레이형이나 연고, 안약 등은 특수 용기 그대로 모아주시면 됩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알약의 포장용기 같은 경우 혼합 재질이므로 약을 제외한 포장용기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분리배출 표기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주 마시는 우유나 두유를 담는 종이팩 종류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씻고 펼쳐서 말려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은 살균팩과 멸균팩은 종류별로 모아 묶어서 배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양이 많이 모일 경우 각 지역 지자체에서 중량이나 개수에 따라 친환경 화장지와 교환해 주니 사전에 미리 알아보고 교환하러 가시길 바랍니다. 트래시태그 챌린지2 SNS 게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래시태그 챌린지1과 같은 방법인데요. 다른 거는 빙고판을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활동했던 빙고판과 그리고 활동 사진, 활동 내용을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게시해 주면 됩니다. 해시태그 내용은 트래시태그 챌린지2, 분리수거 빙고, 사랑의 정원 애원, 꼼씨 패밀리, 비대면 봉사활동 이렇게 5가지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사랑의 정원 애원을 태그해 주시고 함께 하고 싶은 친구까지 태그해 주시면 됩니다. 이 게시는 가족 중 그 누구나 게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활동 인증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봉사활동 인증 사진 전송 방법입니다. 카카오톡 채팅창에 자원봉사 애원을 검색하시면 채널이 아닌 친구 중에서 자원봉사 애원이 나옵니다. 이 자원봉사 애원을 클릭하고 그리고 나서
활동했던 사진과 SNS 게시물 캡처 사진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명, 활동사진 보냅니다 라고 이렇게 같이 보내주시고요. 가족 구성원, 봉사자명 전체 인원을 다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활동사진을 보내주신 뒤에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신청서 작성과 마찬가지로 가족 대표자 1명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소감문은 봉사 참여자 전원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소감문을 작성하실 때 학교 수업 시간대 또는 직장 근무 시간과 겹치지 않게 봉사활동 시간을 기입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주의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봉사자 전원이 소감문을 작성을 해야만 봉사시간 기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다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꿈씨 패밀리 프로그램 교육이 끝이 났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란에 있는 설문지를 봉사자 전원이 반드시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에 작성해 주시면 대댓글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